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관련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지명하고 이럴 때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이냐? 그게 국회에서 싸움이 났잖아요. 그죠? 건국절 갖고 이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던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그 싸움이 리터매치로 온 겁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위헌적이냐, 누가 대한민국이냐, 그거를 이제는 토론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위헌정당인가? 제가 첫 번째로 주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예산 탄핵 집단이다. 국회는요,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원전 생태계 지원 비용 요번에 민주당이 1112억 원 잘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생존이랑 연결돼 있거든. 여러분들 이거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다 버려주십시오.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원전 생태계가 왜 중요하냐, 문재인이 박살낸 거 복구시켰다, 그거 다 알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이랑 원전 MOU를 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이제는 전력을 필요로 하거든. 근데 미국이 30년간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설계 능력만 좀 갖고 있고 유지, 보수, 운영, 제조에 대해서 약해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우리가 문재인이 토막 내놓은 원전을 윤석열이 살린 것을 넘어서 체코에 수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이랑 MOU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뭘 했어요? 원전 생태계 지원금을 1100억을 잘라버렸어, 최근에. 반국가 집단이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미국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크냐면은 방산이랑 조선 다음으로 원자로 SMR, 이 새로운 원전 먹거리거든요. 소형 모듈. 이걸로 유럽에 팔아야 되고 미국이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SMR을. 미국은 이게 전략자산으로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 한미관계 파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원전 수출 보증도 감액을 했고,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도 감액을 하고, 청년 일 경험 지원도 감액을 하고 1600억을 잘라버렸어. 청년들 못 살게. 연수사업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82억 원 하던 거를 빵원으로 잘라버렸어. 이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위헌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내란적인 활동을 했고, 누가 먼저 국정 마비를 시켰냐고. 그 다음에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잘랐습니다. 587억.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북송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FC, 김혜경 버카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재명한테 나쁜 소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사인인 거야, 이게. 감사원,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 조작 이런 거 계속 캐고 있거든요. 게다가 선관위까지 털었던 게 감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겠다 이거지. 감사원까지도 탄핵이 될 정도면은 경찰도 잘라버리고,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도 505억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8억으로 줄여들었어. 이 뭐야?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중동의 기웃거리고 러시아의 기웃거리고, 대한민국에 유전 하나 터졌다고 그렇게 전 국민이 좋아했는데 그것도 개발하지 말래. 이 정도면은요, 국정 운영을 하지 말라고 내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더 엽기적인 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빵원으로 줄였는데 문재인한테는 96억 원을 편성을 해줬어요, 당시 민주당이. 문재인이는 96억 원 쓰라고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빵원 쓰래. 먼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배경을 만든 게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대 증원 해가지고 믿고 뭐 때문에 믿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자고, 기본적인 국민으로서.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 이재명 예산을 보면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이게 문재인 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때 합한 금액인데, 이 중국이 좋아하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2300억을 증액해버렸어요. 친중하겠다는 거거든. 태양광 늘리겠다는 거거든. 풍력 발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1600원. 이거 전라도 태양광 카르텔 좋아할 일이겠네. 이게 반대한민국이죠. 보면은 새만금 이런 거, 고속도로 이거 다 이거 수익성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는 다 돈을 바르는데 검찰, 경찰, 다음 세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거, 미래 에너지는 다 잘라버려. 한미 관계와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원전 관련된 거 다 없애버려. 이게 반대한민국이죠. 위헌정당이죠. 그래서 예산 탄핵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쓴 건데, 이 민주당은 또 어떤 폐악질을 벌였습니까? 검사를 4만 번을 시켰어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1조 5천억을 헛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1조 5천억을 쓰게 만들었다고. 국가 경영을 마비시켜 온 거예요. 이재명이 당시에 선동을 했었고. 이래놓고 하는 또 폐악질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왜 이렇게 화가 난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1억 6천만 원, 예산 줄 삭감하더니 본인들 월급을 쑥 올렸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계엄령 찬성합니다. 이게 어제자 기사거든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예산을 다 잘라.
미래 먹거리 나 그런 거 모르겠고 한미 관계는 모르겠고 원전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고 우리 호남 좋은 신재생 에너지 다 정액하고 윤석열이 너는 죽어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 다 죽어라. 근데 우리 연봉은 1억 6천만 원 늘려야 되지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주변한테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속적인 국정마비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차례 탄핵 시도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뭐 사고 나면 행안부 장관 탄핵, 검사 안동아 대북송금 수사한다고 탄핵, MBC랑 자기들 나팔수 지킨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해, 이재명 수사한다고 송준석, 이점석, 이동, 임홍석, 김영철, 강백신, 박상현, 엄희준 이재명 수사하는 이유만으로 다 탄핵을 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또 탄핵해. 탄핵 중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은 이게 보면은 18건으로 집계 돼 있습니다. 과거 기사기 때문에 여기 4건을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검사 3명에 감사원장 1명까지 합하면은 그러면은 22명을 총 탄핵 시도를 한 건데 민주당이 다른 정권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정권에는 한두 건이거든 탄핵 시도가. 근데 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22건 탄핵 시도가 된 거예요. 누가 지금 내란 시도를 한 겁니까? 누가 지금 반대한민국적인 내란 시도를 한 거냐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라인지 이게. 이런 인간들이 뭐만 하면 선동해가지고 뭐 몇 쪽 갉아먹고 음모론 퍼뜨리고 근데 자기들만 월급 가져가. 이거 여러분 이거 해산시켜야 되는 정당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뭘 잘했냐? 잘한 거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의 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와 싸우고 있었는가?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바지가랑이 잡을 때 윤석열 대통령 민노총이나 투쟁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민노총의 조합은 40%가 이제는 우리가 막장으로 투쟁하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닌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래요. 2022년 기준에 민노총 조합은 숫자가 109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올해 조사하면 아마 더 떨어진 걸로 나올 겁니다. 22년 기준이고 21년 대비니까. 노조 숫자가 381에서 225개로 줄었대.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야 회계장부 까봐. 거기서 다 기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공시율이 높아집니다. 민노총을 줄어들고 강성노조에서 나와서 아주 약한 노조가 양산이 됐고 그 양산된 노조들은 전부 다 공시율이 90% 넘어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문재인이 그랬어요? 아니면 그 전에 정권이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대 메고 싸운 겁니다. 민노총이랑 싸운다는 건요 종북 주사파랑 싸운다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 민노총의 간부 한 명이 15년 선고받았잖아요. 1심에서 간첩질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번에 그러면은 또 어떤 중요한 탄핵 시도가 있었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탄핵 시도를 안 했죠. 그죠?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들어오고 몇 개월 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된 수사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마들이 놀래가지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원석 보십시오.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에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야 된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원석은 이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한 사람입니다. 2017년에. 전 대통령이라서 예우한다며. 근데 현직 대통령 왜 이렇게 없는 뇌물죄도 엮어가지고 잡아놓는데? 정치검찰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간 검찰총장으로 있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탄핵 걸죠. 이거 놔두면은 자기들 골로 가겠다는 걸 느낀 거거든. 내러티브를 아셔야 되는 거고. 대화 내용 보면 기가 찹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이원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막 몰아붙이는데요. 계속해서 이 삼성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식으로 계속 몰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라고 계속 반론을 펼쳐. 나는 그런 사실 없고 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소리 질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뭐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뇌물죄 무죄 떴잖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으로 집어넣던 사람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예우를 갖춰야 된다. 그 이원석이가 사라지니까 검찰 탄핵까지 가 활동비도 다 줄이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제는 헌재에서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거는 거라고 민주당이. 민주당 왜 위헌정당인가? 세 번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요 최근에 간첩적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위구르 인권유린, 티베트 인권유린, 그 다음에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러우 전쟁에 부품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건설 장비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전 세계 해킹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미국에도 드론 날리고 난리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항공모함이 있는 거기에도 드론 날리고 잡혀
잡혔죠.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또 말 바꿔서 안 하겠대. 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나라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활기를 치고요. 삼성의 기술을 빼가고 군사 기밀을 빼가고 난리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을 반대할까? 적국 말고 외국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한다라는 게 간첩죄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탔었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은 누구로 나타났냐? 우수 공산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트럼프 당선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전 세계에 개입하고 있는 것들이 막 걸리고 있어. 근데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 이제 좌파들이 넘칠수록 중국 공산당이 좋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이 결국엔 우수 공산당원으로 지금 밝혀졌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근데 민주당이 이 타이밍에 딱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를 해. 이게 우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반국가 행위를 한다고 낙인을 찍고 헌재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인지. 그리고 그 공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돌린 겁니다. 일정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해군 사병이 1,000만 원에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을 넘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정보사의 군무원이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인한테 넘겼고 휴미트 절반이 발각되어서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국가안보 정보기관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문재인이 다 물들어나서. 지금은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장담합니다. 왜? 똑같은 위기 속에서 똑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은요, 왜 위헌정당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와해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와 결탁을 하고 있다.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최재형,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 확실히 되는 주체 사상은 인민의 혼의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영원한 에너지다. 뭐 이상한 소리 한 최재형. 이 사람은 촛불행동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촛불행동의 김민웅은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부를 떼고 국회 안에서는 이자들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부 다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습니다. 자, 점유율 보시고요.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모조리 다 따라잡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속국이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각성하라. 중국의 속국으로 되도록 내버려 둘 거냐? 자유 대한민국으로 국격의 결단을 해서 살릴 거냐? 조선도 중국한테 밀고 있다. 67대 20. 철강 저가에 중국이 덤핑을 때려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업체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분쟁이 일어날 거 알고도 최근에 뭘 꺼냈냐? 중국의 저가 철강에 관세 부과를 검토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기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뭐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 날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신중이냐 반중이냐 글로 가는 거라고.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관련해서 뭐 했냐? 네덜란드랑 외교 잘해서 네덜란드 ASML 최대 노광장비 기업, 전 세계 노광장비 90% 공급, 한 대 5천억, 연간 100대만 생산하는 ASML로 쓰면 반도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ASML이 있는 네덜란드랑 외교를 잘해서 당선되고 그 해부터 관리를 잘해서 반도체 R&D 센터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ASML 최초로 해외에 R&D 센터를 짓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철저히 미국이 주장하는 반도체 디커플링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ASML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딸리니까. 이런 국익적인 애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웨이 전수조사까지 했다. 문재인은 이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화웨이 전수조사 해달라는 거 문재인은 거부했거든요. 외교 분쟁 생길 거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에 국정원한테 시켜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대미 투자를 확대해서 세계 1위, 미국에 투자한 세계 1등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주의, 세계주의, 친미, 자유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자유국 국가의 코너스톤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 정부라고. 이 나라가 안보가 어려워? 그럼 방산 수출해줘. 이 나라가 전력이 딸려? 그러면 원전 수출해줘. 이 나라가 반도체가 없어? 그러면 반도체 제공을 해줘. 대한민국 없으면 이 전 세계 자유 문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문재인이는 거기서 다 탈피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서 불화수소 의존도를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외교 분쟁이 생기면 반도체 수급이 끊길 뻔했거든요. 중국한테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한미일 동맹이 강건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돌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해놓은 대통령입니다.
어디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냐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했냐. 문재인과 이재명은 중국의 쉐쉐, 대만의 쉐쉐, 뭐 중국은 산봉우리 이런 집단이 어떤 정책을 했는가 제가 보여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정신을 우뚝 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 세력 가운데 네트워크 가운데 대한민국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에 참 우리나라 보훈처가 이때까지 잘 못해가지고 참전용사들도 소홀히 돼가지고 옷도 제대로 된 거 못 입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군 기관 같은 것도 살려놨어요.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때까지 보수 정권이 하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제3장 국회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어. 국회, 너네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논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감히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죄를 저질러 계엄령? 노노노. 이미 국회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무한대로 탄핵 시도를 했거든.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인 계엄령 선포를 왜 하면 안 되는데, 너네가 먼저 2년 반 동안 대통령 바지가랑이 붙들고 탄핵 시도를 22번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합당한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골자라고. 그러면은 국회는 권한을 남발했는데 어떤 책임을 졌나 봐야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을 따라 직무를 행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만큼 권한이 세면은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지. 그 책임을 안 지면은 위헌정당.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어이 민주당, 청렴의 의무를 지켰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아요. 송영길 돈봉투 뿌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최근에 관련자들 유죄 판결 받고 난리야. 이재명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성남FC 뭐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화영 녹취록이 터졌는데 김성태가 사실은 이재명 사법 로비하는데 돈을 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권순일한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게 녹취록이 터졌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입법농단이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나라가 비상사태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집단은 종북 주사파와 놀아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대만의 사례를 봅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요,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상황을 잘 모르고 민주주의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사례와 이런 거를 역사의 사례를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같은 경우에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총통견제법 대부분 위원이라면서 대만 헌재에서 국민당이 입법 폭주를 할 때에 기각을 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칭더가 새로운 민진당 반중 정당이 총통을 배출했죠. 올해. 근데 국회는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 국민당 친중이거든요. 반중 라이칭더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법 시도를 했냐면은 총통견제법. 자, 첫 번째, 우리가 원할 때 총통은 국회에 나와서 소상히 모든 걸 다 설명해라. 두 번째, 대만의 국민들은 국민당이 요구를 할 때에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보면 입법 독재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대만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이 되면서 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중 라이칭더 총통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반중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1번부터 7번까지 다 반중이다. 관세를 때려도 반중이고 장벽을 세워도 반중이고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반중이고 모든 게 다 반중이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규명도 반중이고. 근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 대만, 대한민국이 너무 필요한데 대만과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 친중 정당들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대만은 일단은 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지금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대만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왜 한국을 지켜야 되는가? 그럼 전 세계는 한국은 코너스톤입니다. 대한민국 없이 반도체 없고요. 글로벌 공급망 없고, 대한민국 없이 원전 시장 확대 없고, 대한민국 없이 러시아랑 중국의 원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방안 없고, 대한민국 없이 미국의 조선업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없고, 물론 제가 좀 과장을 섞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이 한미일 공존 없고, 대한민국 없이 인도태평양의 대전략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 미국이 그리는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을 잇는 사슬이 무너지는 거예요. 친중 국가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 대한민국을 잇는 사슬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러시아 전략 위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극해 북한을 잇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없이는 북한을 잡을 수가 없고 러우 전쟁 다음에는 폴란드와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한 축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러시아 견제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한민국은 2023년 최대 대미 투자국입니다. 삼성, SK, 현대, 하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했었던 기업들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에 자유문명 보루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쓰러진 선례가 남게 되면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국민 담화문과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발표를 해야 됩니다. 깃발을 들면은 따라 나설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때지만은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